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하나의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아무리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똑같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퇴사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뉴벤처 채널의 박경석입니다. 오늘은 고민 베터 앤 레터 두 번째 사연이 도착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후 2022년에 강원도 고성의 산림 관련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생활과 힘든 업무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후 서울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친구를 부러워하며 개발자로 전향했어요. 첫 직장은 월급 170만 원의 중소기업이었는데 2개월 만에 팀과 융화되지 못해 해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도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고요. 결국 개발자를 포기하고 서울 자취방을 정리하고 본가인 강릉으로 내려와 농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필기시험에 불합격하고 현재 하반기 시험을 준비 중에 있어요. 개발자 성향과 맞지 않는 외향적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협 준비도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험이라 생각하고 농협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최근엔 영업관리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회사를 넣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제 전공을 버리고 개발자로 가서 실패를 했는데 영업관리 쪽으로 직무를 다시 틀어서 도전을 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들보다 시행착오가 좀 많은 편인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농협 준비를 하면서 영업관리도 넣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남들처럼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걸 하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유튜브로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사연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사연자분이 정말 마음이 답답하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게 하던 일들이 좀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상실감이 쌓이는 게 진짜 심적으로 정말 불안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사연을 통해서 느꼈던 사연자분의 마음이 딱 이 상태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딱 이런 심정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까지 다 속상하더라고요. 사연자분은 하나의 직장도 아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짧은 사연으로 이제 사연자분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연을 토대로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이 고민 상담은 100%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뿐만 아니라 사연자분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일단 좀 결론부터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느끼기에 사연자분은 지금 스스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느낌? 이쪽 길을 가자니 저쪽 길이 보이고 저쪽 길을 가자니 또 이쪽 길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고성에서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시골살이와 힘든 업무 강도 때문에 퇴사를 한 다음에 서울에서 개발자를 하는 친구가 부러워서 개발자로 전향을 했다는 게 아마 그 개발자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부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연봉일 수도 있고 그 도시에서 누리고 있는 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그 중견기업을 퇴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거나 내가 잘해보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개발자에 도전을 하신 거라면 전 적어도 그 이유가 그 친구가 부러워서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시기에 국비 지원이나 부트캠프처럼 특성으로 개발자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참 많이 들렸을 때라 도전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만약에 사연에 없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좀 냉정하게 말해서 개발자가 해고가 됐거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실패한 경우는 저는 90% 이상의 확률로 실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친구가 부러워서 지원을 했지만 이 직무가 나한테 맞아서 좀 커리어를 탄탄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연에서 본인의 어떤 외향적인 성격과 이 개발자가 맞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로 좀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이 개발을 공부하시는 게 힘에 부쳤거나 좀 잘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개발자분도 현업에선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가에서 농협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마저도 어떤 확신이나 열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사연자분에게 느꼈던 어떤 느낌인데,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사연자분에게 크게 3번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그 중견 기업에서 퇴사를 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자로 전향해서 지원을 했지만 결국 커리어를 포기하게 된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농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 세 번째는 사실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묶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사연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 3가지 사건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정확한 이유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더 있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추측은 아마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던 과정들과, 그리고 그 3가지 사건에서 실패로 이어졌던 그 원인들을 한번 스스로 인지하고 분석해보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제 주변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좀 높은 확률로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데 제가 계속 딥하게 디깅을 하다 보면 그 원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 보니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 단점들이 원인이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 좀 계속 디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명상이나 이제 글을 쓰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디깅해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숙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작으로 진짜 간단하게 노트나 그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 어플 같은 걸 켜셔가지고 각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생각이 나는 것들, 뭐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내 감정, 그 당시의 내 감정, 정말 나를 중심에 두고 그 사건을 파헤쳐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원초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하나의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아무리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똑같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맞아요. 진짜 이 문제의 원인과 이런 걸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나를 마주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연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남들처럼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걸 하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사연자분은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게 제 이상향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신 이 문장이 진짜 완성형의 삶이잖아요. 어쩌면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일 텐데, 처음부터 이 이상향적인 삶을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선택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를 다 한 번에 풀어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연자분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결정장애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다면 몰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물론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정해서 나아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먼저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농협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더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 과정 안에서 농협을 준비하는 게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나아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위에서 그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보는 방법과 되게 비슷한 건데,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만큼은 진짜 정말 존경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내가 행복한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그 의지만큼은 진짜 정말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선택과 어떤 집중을 하게 될지는 이 사연자분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새로운 도전은 무조건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새로운 직무에 도전을 해보실 거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를 만나는 시간이 꼭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어떤 새로운 실패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일개 유튜버입니다. 제가 사연자분의 사연을 받고 사연자분의 부모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돼서 주제가 넘지만 그래도 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누구보다 그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계실 텐데 그 좋지 않은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연자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만 봐도 사연자분도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고 싶은 그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정말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연자분의 행복을 바라시는 만큼 본인도 정말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가족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이미 그러고 계실 테지만 사연자분의 그 열망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연자분을 만난 게 아주 작은 메일 한 통이지만 제가 봤을 땐 진짜 조만간 조금씩 변하는 사연자분의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저도 응원을 할 테지만 부모님께서 사연자분을 조금만 더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연을 보내준 사연자분에게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 되는 분한테 보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한테 보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사연에 대한 제 나름의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상담에서 나왔던 제 생각들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지만 아마 이런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연자분의 고민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배려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레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지량이 좀 꽤 되네요. 사연자분에게 쓴 편지는 총 3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사연자분에게 다시 안전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류의 고민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면 제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또 저의 의견을 10분 반영한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